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편의점이죠. CU. 그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지주회사 BGF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BGF 하면 그냥 CU 편의점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유통사업 외에도 이 소재 사업이라는 또 다른 큰 축이 있거든요. 아, 유통과 소재 두 개의 날개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BGF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또 요즘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 핵심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열 분리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더 흥미로운데요. 네, 시장의 관심이 확실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BGF, 이 회사의 큰 그림부터 좀 그려볼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BGF 리테일, 그러니까 CU 편의점 사업이겠죠. 그렇죠. 뭐니 해도 그룹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니까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주목할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BGF 에코머티리얼즈라고 산업용 플라스틱 같은 소재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아, 소재 회사요? 편의점 말고 소재라니?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광고나 택배 서비스하는 BGF 네트워크스, 또 헬로네이처라고 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도 있고요. 물류 담당하는 BGF 로지스토 계열사고요. 이야,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게 2017년에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회사를 BGF와 BGF 리테일로 나눈 거죠.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같은 비율로 나눠 갖는 식으로요. 그러면서 지금의 지주회사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하, 그렇게 분리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몽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 편의점 사업 진출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야, 그냥 국내 편의점 광자인 줄 알았더니 소재 사업에 해외 진출까지. 정말 바쁘네요. 여러 엔진을 단 배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실적 보니까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5년 1분기 실적인데 매출은 작년보다 엄청 늘었더라고요. 176%? 네, 맞아요. 외형은 확 커졌죠. 근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60% 넘게 푹 줄었다면서요? 아니, 매출이 저렇게 뛰었는데 이익이 줄다니? 이건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BGF를 볼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덩치는 커졌는데 속으로는 좀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는 신사업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일회성 비용이 갑자기 발생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경쟁이 심해져서 마진이 줄었거나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BG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비편의점 자회사들 있잖아요. 헬로네이처나 BGF 에코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곳들의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아직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점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 생기니까요. 그럼 주가는 어떤가요? 실적은 좀 그런데 증권사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최근 1년 동안 보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4,300원에서 한 5,300원 사이 이 정도로 올리는 추세를 보였어요. 오, 왜 그런 거죠? 현재 그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한 0.20배 수준이거든요. 0.20배요. 엄청 낮은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낮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아주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니까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배당은 좀 어떤가요? 꾸준히 주나요? 네, 배당은 BGF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 3% 후반대 정도 되니까요. 비교적 괜찮은 편이죠. 3% 후반이면 꽤 쏠쏠한데요? 네, 특히 최근 5년간 보면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에요. 2024년 결산 배당금은 주당 130원이었고요. 매년 한 번 결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려왔다는 건 좋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BGF를 볼 때 우리가 뭘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역시 아까 말씀하신 실적 문제, 그리고 계열 분리 가능성, 이 두 가지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일단 핵심 자회사인 BF 리테일 실적은 당연히 계속 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소재자 회사
BGF, 시리얼즈의 송장세가 최근에 약간 주춤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더 늘린다든지 뭐 다른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펼칠지 이게 주가에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책이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열 분리 가능성. 이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오너 3세 경영 체제로 넘어가는 것과 맞물려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통 부문하고 소재 부문을 아예 분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분리가 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회사 두 개로 쪼개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표면적으로는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더 키워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명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안정적인 유통 사업하고 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재 사업을 분리해서 각각의 가치를 시장에서 좀 제대로 평가받겠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뭐 이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건지, 또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시너지가 약해지는 건 아닌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쉽지 않겠네요. 그럼 결국 편의점 사업 말고 다른 자회사들, 아까 말씀하신 헬로네이처나 BGF 에코머티리얼즈 같은 이 비편의점 부문의 실적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자회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르느냐가 어떻게 보면 BGF 그룹 전체의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야말로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열쇠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BGF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냥 CU 편의점 회사로만 알았던 모습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성장 고민과 변화의 움직임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배당은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실적 변동성이라든지 또 계열 분리 같은 큰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유통과 소재, 이 두 사업 부문의 분리 가능성은 앞으로 BGF의 기업 가치나 구조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BGF에게 정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게 될지는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BGF라는 기업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